선생님, 제가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은 꼭 가요. 그 바람에 잠을 설쳐 큰일이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좋은 처방 알려드릴게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밤에 2번은 기본이에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요. 화장실 때문에 밤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밤에 최소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경험을 하며 약 4명 중 1명은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균형이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바로 밤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또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끊어지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간뇨를 단순한 배뇨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균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심장 기능, 신장 기능, 낮 동안의 생활 습관, 그리고 다리에 쌓이는 수분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지, 그 원리와 함께 국내외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야간뇨를 줄이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를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광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밤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밤에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야간 다뇨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야간뇨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야간 다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방광의 저장 능력입니다. 젊은 방광은 마치 탄력이 좋은 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변이 차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의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버티던 양의 소변도 이제는 방광이 빨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 다리에 쌓이는 수분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이때 중력 때문에 몸의 수분이 조금씩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다리가 붓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리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고령자 연구에서는 낮 동안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일수록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유럽 노인의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적은 노인일수록 야간요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르몬 변화, 방광 기능 변화, 다리의 수분 이동, 심장과 신장 기능, 이 모든 것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간요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몸의 균형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간요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유형을 이해하면 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형 야간요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방광이 예전보다 민감해지면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소변이 차도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이런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 조금만 소변이 차면 바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번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횟수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모 어르신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밤에 2번 정도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상담 결과 방광 과민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형 야간요입니다. 이 유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몸의 수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쪽에 수분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 다리가 붓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소변이 많지 않다가 밤에만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일수록 야간요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에게 저녁 가벼운 산책이나 다리 올리기 같은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형 야간요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한 번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비교적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한 번 갈 때 배출되는 소변의 양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한 고령자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일수록 밤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형 야간요입니다. 이 유형은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잠이 깨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입니다. 즉,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잠이 깨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때마다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유럽의 수면 연구에서는 야간요 환자 중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간요는 단순한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장의 순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신장의 기능 변화나 수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간요를 치료할 때 단순히 소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해결 방법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이론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4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낮 동안에도 계속 피곤함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을 통해 생활 습관을 점검한 결과 낮 동안 활동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앉아 지내다 보니 다리에 수분이 쌓이고 그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후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리를 약간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몇 주 동안 꾸준히 유지하자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도쿄에 사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에 4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일이 계속되면서 수면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녁 시간에 과일과 차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도 수박이나 귤 같은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밤 소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후 저녁 이후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과일 섭취 시간을 낮으로 옮기자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보고된 연구 사례입니다. 75세 남성 환자는 밤에 5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밤에만 소변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낮 동안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습관 때문에 다리에 수분이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저녁 시간에 다리를 약간 높게 올리고 쉬는 방법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몇 주 후 환자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당뇨가 있는 73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 밤에도 소변량이 많았습니다. 의사 상담을 통해 혈당 조절을 강화하고 식습관을 조정한 결과 야간요 증상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나 신장 기능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간요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은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많은 경우 야간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단순히 귀찮은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에서는 야간요를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낙상사고입니다.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걸어가는 순간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회에서는 고령층 낙상사고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밤에 발생하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야간뇨라고 보고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급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에서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부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는 경우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뇌의 피로를 풀며 신체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밤에 여러 번 깨게 되면 이 깊은 수면 단계가 반복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피로감이 남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수면 연구에서는 야간뇨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수면 패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심장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은 낮 동안의 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밤에 계속 잠이 깨면 이런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에게서 야간뇨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심장의 순환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쌓이고 밤에 누웠을 때 그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인지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뇨 자체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수면 방해가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고 몸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야간뇨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낮 동안 다리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수면 부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과 낮 동안의 활동량이 야간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실제 사례,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야간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고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이런 음료를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은 과일을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밤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 동안의 활동 부족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낮 동안 움직임이 적으면 다리에 수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워서 잠을 자면 이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 활동량이 적은 분일수록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째는 저녁 식사에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저장하려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이 밤에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조금 바꾸면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저녁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가벼운 활동이 수분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다리 올리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리고 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순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작은 조명을 설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늦은 밤보다는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입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 수면 리듬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낮 동안 다리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 또는 소변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뇨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